지리산 자락을 흘러와 바다를 만나는 섬진강. 섬진강은 남해 바다를 만나 갯벌을 만들었다. 바로 갈사만 갯벌이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광양제철소와 나란히 펼쳐진 갯벌은 약 300여만 평. 드넓은 서해안 갯벌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갈사만 갯벌은 남해안 갯벌의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갈사만은 모래 갯벌이다. 섬진강의 고운 모래가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갯벌은 뻘보다는 모래가 많다. 딱총새우는 모래 갯벌에 산다. 갯벌에 사는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딱총새우는 땅을 파고 그 속에 집을 짓는다. 갯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다. 모래 갯벌 위를 기어다니는 비단 고둥은 갈사만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모래를 뒤집어쓰고 몸을 위장한 채 갯벌을 기어다니는 큰 구슬 우렁이. 큰 구슬 우렁이는 조개나 비단 고둥을 잡아먹는 갯벌의 포식자다. 오늘 큰 구슬 우렁이의 먹잇감은 비단 고둥이다. 큰 구슬 우렁이의 습격은 집요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큰 구슬 우렁이는 비단 고둥 사냥에 성공했다. 이제 이빨 구실을 하는 치설로 껍데기에 구멍을 낸 다음 속살을 먹는다. 조개 껍데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대개 이런 우렁이나 육식성 조개가 먹이를 먹은 흔적이다. 남해안 갯벌은 서해안보다 갯지렁이가 많은 게 특징이다. 갯벌 생물의 약 60%를 갯지렁이가 차지한다. 갈사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갑 갯지렁이는 몸속에 들어있는 긴 입으로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챈다. 몸속에 들어있다가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입주머니. 그 안에는 날카로운 4개의 이빨이 숨어있다. 갯벌에서의 삶은 치열하다. 갯벌에 사는 대표적인 어종인 망둥어가 말미잘에게 걸려들었다. 말미잘의 촉수에 단단히 걸려든 망둥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소용없다. (300만) 평의 갈사만 갯벌 끝에는 약 10만 평 정도의 해초숲이 있다. 잘피군락이다. 원래 강과 갯벌 그리고 잘피가 공존하는 것은 남해안 갯벌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제 강과 갯벌, 잘피가 함께 살아있는 곳은 갈사만 갯벌이 거의 유일하다. 갯벌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사는 잘피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4종류의 해초 가운데 하나다. 키는 3m 내외. 잘피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래다. 갈사만 잘피는 섬진강에서 내려온 모래에 뿌리를 내리고 잔디처럼 서로 엉켜 숲을 이룬다.
고동은 잘피 잎에 붙어 살면서 먹이를 찾는다. 수중의 잘피밭은 갓 부화한 물고기들의 천국이다. 울창한 잘피밭은 거친 물살을 막아주고 먹이도 풍부하다. 치어들의 좋은 은신처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럭에서 노래미까지 잘피밭에는 연안의 모든 물고기들이 다 모여 산다. 연안역 개발로 인해서 갯벌이 사라지고 변형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 그 갈사만의 갯벌처럼 그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잘피가 존재한다는 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갈사만의 갯벌은 학술적으로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피는 바닷속에 있는 또 하나의 갯벌이다. 잘피와 갯벌이 공존하는 갯벌. 갯벌에는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다. 하루 2번 물이 빠지고 햇빛이 나면 갯벌은 변한다. 물이 빠진 갯벌에는 이끼처럼 갈색 흙이 드러난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 갯벌 표면의 흙을 채취해서 조사해 보았다. 흙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발견됐다. 갯벌에서 자체 생산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바로 저서 미세조류다. 저서 미세조류는 모든 갯벌 생물의 1차 먹이가 된다. 바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2차 소비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모래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먹이는 바로 갯벌 위의 1차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갯벌에 사는 생물의 상당수가 흙과 바닷물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이유는 갯벌에 플랑크톤이 있기 때문이다. 갯벌 위의 생물들은 몸 안에 미세한 망으로 된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플랑크톤을 걸러먹기 위한 장치다. 동물성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갯벌의 많은 고등 생물도 저서 미세 조류를 먹고 산다. 개는 필요한 먹이만 먹고 흙은 다시 내놓는다.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저서 미세 조류를 섭취한다. 갯벌을 기어다니며 먹이를 먹는 고둥. 고둥은 갯벌의 청소부라 할 만큼 먹이 활동이 왕성하다.
걸리네 걸린디 한 27, 8가지로 검사를 받으면 걸리네. 이거는 그냥 대박 끝났지. 그래야 바로 갈사만에서 가장 많이 나는 조개류는 우럭조개다. 우럭조개는 물속에서 먹이 사냥을 한다. 모래 위로 나란히 뚫린 두 개의 구멍은 바로 조개의 입이다. 우럭조개는 땅 속에서도 입을 모래 밖으로 내밀어 바닷물을 빨아들인다. 바닷물은 아가미에서 걸러진다. 우럭조개가 실제로 섭취하는 것은 산소와 저서 미세 조류다. 대부분의 조개류들은 이런 방식으로 갯벌에서 먹이를 섭취한다. 쏙은 갑각류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갑각류와는 달리 주로 조개처럼 땅 속에서 부유물을 걸러서 먹는다. 갯벌은 자체 생산한 먹이로 갯벌 생물을 키우는 것이다. 하루 2번 바닷물은 갯벌의 풍부한 먹이를 바닷속 잘피밭으로 넘겨준다. 잘피도 갯벌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뿌연 잘피밭의 부유물은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다. 이 부유물은 치어들의 먹이가 된다. 잘피 잎에는 갯벌에서 공급받은 영양염류가 붙어 있다. 이것이 바닷속 생물을 먹여 살린다. 갯벌의 먹이를 고스란히 바닷속 생물들에게 돌려주는 잘피. 그래서 잘피는 바닷속 생명체들의 텃밭이다. 잘피밭의 이제 생태학적 기능이 이와 같이 각종 수산 동물의 산란장, 번식, 보호장이 되기 때문에 수산업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기 물질들 이런 것들 현탕 물질들이 잎에 흡착되어 가지고 이것이 다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지고 물질로서 재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육상에 있어서 그 수프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바닷속에서 해주게 됩니다. 바다의 숲 잘피밭. 잘피는 수심 5m 내외의 얕은 바다에만 산다. 뿌리는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원인 질소를 정화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잎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다. 잘피가 광합성을 하는 동안 바닷속에서는 신비한 현상이 계속된다. 잎에서 계속 물방울이 올라오는 것이다. 잘피가 숨을 쉬면서 바닷물을 정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잘피는 어떻게 정화작용을 하는 것일까? 현미경으로 보면 잘피는 통기 조직을 가지고 있다. 바다를 정화시키고 숨을 쉬는 잘피의 신비는 이러한 특이한 조직 때문이다. 이 통기 조직은 결국 탄산가스나 산소와 같은 가스를 충분히 공급 교환하기 때문에 수중을 정화시켜줍니다. 아울러서 일반 식물들이 갖는 기능처럼 광합성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왕성하게 했을 때 엽체 표면에 많은 기포가 발생하고 이 기포가
수중에 확산되면서 영종가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 영종가스는 물을 신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또 제공해 주게 됩니다. 찰피는 갯벌에서 영양분을 받고 갯벌은 찰피가 정화시킨 깨끗한 바닷물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갯벌과 찰피 군락은 서로 주고받는 순환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갯벌에 사는 생물은 건강한 생명력을 얻는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는 좁쌀고등은 개 한 마리를 순식간에 먹어 치울 만큼 식성이 왕성하다. 갯벌에서의 먹이 경쟁은 치열하다. 물이 빠진 갯벌 위에서는 망둥어도 좁쌀고등의 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끝내 망둥어는 좁쌀고등의 먹이가 됐다. 민칭이는 미끈미끈한 근육덩어리 모양의 연체동물로 집단으로 서식한다. 민칭이는 갯벌을 기어다니며 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먹어치운다. 치열한 삶토에서 모래는 민칭이의 좋은 위장막이다. 초여름 갯벌은 짝짓기의 계절이다. 민칭이는 암수가 엉켜 바닥을 맴돌면서 짝짓기 한다. 옆으로 걷지 않고 앞뒤로 걸어다니는 밤개. 밤개는 모래갯벌의 단골 손님이다. 물이 빠지면 밤개는 요란한 짝짓기를 한다. 밤개의 사냥 솜씨는 뛰어나다. 이번에는 민칭이를 낚아채했다. 갯벌은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공간이다. 치열하고 안전할 수는 없다. 바다에 사는 새들에게 갯벌은 먹이 사냥터다. 갯벌은 갈사만을 찾은 새들에게도 먹이를 제공한다. 잘피밭에는 새들의 먹이가 있다.
잘피잎에 사는 생물은 새들에게 중요한 먹이다. 물 빠진 잘피밭은 백로, 외가리 같은 큰 새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에 적합하다. 여름철 새인 쇠제비 갈매기가 사냥에 나섰다. 잘피밭 위로 날아간 쇠제비 갈매기는 이내 사냥감을 발견했다. 사냥감을 주시하던 쇠제비 갈매기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돌진한다. 쇠제비 갈매기는 3번의 시도 끝에 먹이 사냥에 성공했다. 사냥감을 입에 문 쇠제비 갈매기가 찾아간 곳은 갈사만 맞은편 광양만에 있는 매립지 위 모래땅이다. 쇠제비 갈매기는 모래가 있는 곳에 집을 짓는다. 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난 쇠제비 갈매기 새끼들은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어미는 갈사만에서 사냥한 물고기로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다. 갈사만 갯벌의 풍부한 먹이 덕분에 새끼들은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먹이가 있는 갈사만 갯벌과 집에 있는 광양만을 오가며 위태롭게 살고 있는 쇠제비 갈매기. 이 모든 게 갯벌 매립이 초래한 결과였다. 원래 갈사만 갯벌은 광양만을 포함해서 약 1,500여만 평. 그러나 지금은 갈사만만이 갯벌로 남아있다. 80년대 중반 1,200여만 평이 매립되어 광양제철소와 대단위 공장이 들어서면서 갯벌은 300여만 평으로 줄어들었다. 갯벌이 매립되면서 100만 평에 달하던 잘피밭도 10분의 1로 줄었다. 갯벌과 잘피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기에 사는 생명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어부들은 물고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물 반 고기 반이라던 갈사만. 그러나 지금은 옛말이 됐다. 이제 갈사만에 남아있는 잘피밭은 고작 10만 평.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토전도 그만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갯벌과 잘피가 줄어들면서 바다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잡피밭이 거의 우리 여기 갈사 앞에 갯벌에 잡피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만조가 되어도 잡피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정도 이런 정도였습니다. 잡피가 많다 보니까 그 속에 그 치어들 큰 고기들이 알을 놓고 짝짓기로 하고 해가지고 치어들이 자랐다가 이제 다른 데로 또 크면은 이동을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산업단지 이런 게 들어서고 잡피밭이 거의 한 90% 정도 소멸되어 있으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치어들이라든가 이런 고기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보고 이 잡히밭도 앞으로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남해안 갯벌에 남아있는 희귀한 잘피밭이 된 갈사만. 마지막 남은 갈사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여름 갈사만에는 큰 비가 내렸다. 삼일 이상 내린 비로 섬진강 강물은 갯벌을 뒤덮었다. 바다인지 강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온통 흙탕물이었다. 폭우로 섬진강 강물이 갈사만 갯벌까지 내려오면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 날 비단고둥이 갯벌을 뒤덮었다. 갯벌 표면에 사는 고둥이 집단 폐사한 것이다. 고둥의 떼죽음은 육지에서 강물이 유입되면서 갯벌의 염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죽은 비단고둥은 갯벌 한쪽에서 새로운 생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자연적인 이유로 한 번 집단 폐사한 생명체는 자생적으로 대량 번식한다. 갈사만 갯벌은 해마다 이렇게 되살아났다. 서해비단고둥이나 우럭 같은 폐류가 일시적인 강우에 의해서 대량 폐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 군집이 대량 번식하였다면 그것은 기존에 있던 성체와의 그 먹이 경쟁이나 공간 경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시 번식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위적인 인간의 활동에 의한 어떤 요인이 없다면 자연 그 자체의 생명력이고 복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갯벌이 큰 비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안 잘피는 물속에서 갯벌을 지키고 있었다. 물속의 잘피 덕분에 갯벌의 유기물은 쓸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잘피 뿌리는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막았고
잘피 잎은 갯벌 생물의 먹이를 지켜낸 것이다. 바다와 갯벌을 지켜낸 잘피. 무엇이 잘피로 하여금 갯벌을 지키게 한 것일까? 섬진강 하구에는 수초 가운데 대표적인 식물인 갈대가 집단 서식한다. 갈대 뿌리는 강둑을 지탱하고 있다. 갈대와 잘피는 염분이 섞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 육상에 사는 갈대가 바닷속에 사는 잘피와 가장 유사한 식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갈대와 잘피 조직을 비교해 보았다. 육상에 사는 갈대는 인맥만 드러날 뿐 빈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잘피는 다르다. 잎은 그물망처럼 엉켜 있다. 그래서 잘피 잎은 사포처럼 거칠다. 이 거칠거칠한 그물망 조직을 통해 잘피는 영양분을 흡수한다. 표면이 거친 잘피 잎은 어디든 붙어 살기 좋아하는 부착 생물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잘피 잎에 붙어 사는 생물은 미생물에서부터 갯지렁이까지 다양하다. 잘피는 어린 갯지렁이들이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풍부한 먹이도 제공한다. 납작벌레들도 잘피 잎에 붙어 사는 대표적인 생물이다. 잘피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물고기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잘피 잎에 붙어 사는 부착성 요강류도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이들은 짝짓기에서 성장, 먹이 활동까지 일생을 잘피 잎에서 보낸다. 잘피 잎에서는 해양 생물들이 산란해 놓은 알을 볼 수 있다. 살아있는 온갖 생명이 의지하는 곳. 잘피 잎 하나하나는 작은 우주다. 갯벌과 잘피가 공존하는 갈사만. 갈사만 갯벌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온다. 해가 가서 뭐 어디다 팔아먹고 있나 모를 거니까 그거. 갯벌의 새 조개잡이는 어민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준다. 응? 니도 해줄 건데 이러라게.
어민들은 잘피 때문에 갯벌이 건강하고 그래서 수확이 많다고 믿는다. 자연의 혜택을 가져온 갈사만의 갯벌과 잘피. 갈사만의 갯벌과 잘피는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태계다. 갈사만으로 흘러드는 섬진강은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한 하천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강 하구는 개들이 산다. 강둑에는 개구멍이 벌집처럼 뚫려 있다. 여기에는 바닷개와 민물개가 섞여 산다. 농개에는 강과 갯벌이 만나는 특별한 곳에서만 산다. 순놈은 크고 빨간 집게를 가지고 다니는데 집 짓는 데 사활을 건다. 농개집은 80cm 이상 파들어가기도 한다. 갈사만에 사는 이들 생물의 주요 먹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섬진강 하구와 갈사만 갯벌, 그리고 바다에서 각각 생물을 채집했다. 생태계의 1차 소비자인 저서 미세조류를 포함해서 어류까지 전 개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과 갯벌 그리고 바다. 이 가운데 생물의 먹이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먹이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총 120여 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를 맡았다. 조사 방법은 생물의 조직을 떼어내 몸속에 남아있는 탄소량을 측정해서 비교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된 실험 조사였다. 조사 결과 갯벌에서 생산된 저서 미세조류가 가장 중요한 먹이라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생물의 먹이는 강에서 흘러든 유기물이거나 바다에서 생산된 먹이에 의존한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생명이 갯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물속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 자체의 생산력도 아주 중요한 먹이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만 더 큰 먹이원으로서 더욱 중요한 먹이원으로서 이 갯벌에서 생산되는 저서 미세조류에 의한 생산이 그 광양만 전체 생태계의 먹이망에 더욱 중요한 그 먹이원이 된다는 것을 그 이번 조사로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 생물의 70%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밝혀진 갈사만 갯벌. 만일 갯벌과 그 아래에 있는 잘피밭이 없다면
발사만 바다 생물의 먹이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다. 발사만 잘피밭은 예전에 비해 면적이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10만여 평의 잘피밭은 다행히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발사만에서 치어가 있는 곳은 오직 잘피밭뿐이다. 잘피밭이 어류의 은신처요 먹이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농어는 인공적인 산란과 부화가 어렵다. 그래서 어민들은 어업 허가를 받고 잘피밭에서 농어 치어를 잡아 양식장에서 사육한다. 이게 다루는 것보다 더 이게 그거 넘기고 많아 이게 지금. 내가 한 번도 해야 돼. 이거는 한 번도 못. 갈사만을 풍요롭게 하는 식물 잘피. 봄부터 여름까지 무성하게 자란 잘피는 가을이면 시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단연초인 잘피는 한겨울에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키가 5cm 정도로 작아지고 울창하던 잘피 잎도 드문드문해진다. 잘피는 시들어 부패되면서도 바다에 사는 생물에게 또 다른 영양분을 제공한다. 잘피가 만든 유기물은 다시 바다 생물에게 돌아간다. 잘피밭이 성그러지면서 갈사만 잘피밭에 사는 해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마는 실고기과에 속하는 물고기다. 잘피잎에 꼬리를 감고 사는 해마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먹이를 먹는다. 잎이 진 잘피의 일부는 바다 위로 떠올라 무트로 밀려온다. 남해안 갯벌이 잘피밭이나 다름없던 시절, 잘피는 육지에서도 유용한 자원이었다. 늦 가을쯤 되면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거 썩어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지에 우리 마을 같은 데에 이게 밀리면은 이 지역 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그걸로 가지고 걸음을라고 상당히 분쟁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잡히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갯벌에, 육지에서는 밭에 생명을 불어넣는 잘피. 섬진강의 맑은 물과 갯벌, 그리고 잘피는 발사만이 살아있는 이유다. 지금 갈사만은 또다시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남아있는 갈사만을 매립해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매립지 모랫바닥에 둥지를 튼 생명들. 어미는 지난 봄 내내 갈사만과 매립지를 오가며 새끼를 키웠다.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갈사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갈사만 갯벌이 사라지고 잘피가 없어진다면
새끼들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개발 위기 앞에 놓인 생명들. 이제 이들의 운명은 갈사만에 달려 있다.